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고정인데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고정. 제가 고정이 맞나요? 네. 그러면 제가 말을 하면 화면이 왜 저한테로 안 돌아오죠? 잠시만요. 고정 영상 추가. 제가 이성은 이다님을 고정을 해놨네요. 운전하는 모습만. 네네네네. 그러면 저희 잘못된 식생활이 성인병을 만든다. 오늘은 57페이지까지 좀 빠르게 갈 거예요. 그래서 형광펜이나 본인들 필기하실 수 있는 도구들을 가지고 문 한 번만 좀 열어주세요. 통화를 누르고 네. 자, 이 책은 1970년대에 미국 상원 의원의 영양 문제로 보고된 보고서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의 연구 보고서는 제 나이 기준으로 45년 전에 미국 상원 의원에 보고된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바이러스 돌고 막 그러니까 요즘에 맞춰서 이 영양 문제가 지금에 맞춘 말들이 아니고요. 과거에 맞춘 말들이 된 거고요.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모든 참가자. 네, 제가 세팅을 이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잘못된 식생활이 성인병을 만든다 되어져 있는데 먼저 5페이지에 보시면은 개정판을 내면서 하시면서 이 책이 편협된 책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마지막 줄에 이 책자 밑줄 그을게요. 45페이지에 비타민C가 암 예방에 효과적인가? 라는 항목이 있고요. 뒤쪽에 6페이지에 넘어가시면요. 네. 잠시만요. 화면 공유를 좀 다시 중지하고 이게 오래 열어놓으면 화면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다시. 네, 6페이지에 보시면 노벨상 수상자인 라이너스 폴링 박사. 아마 건강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 라이너스 폴링 박사님 이름을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셋째 줄에 우리나라의 비타민C로 암을 치료하는 병원 2군데. 다섯째 줄에 보면 비타민C로 암을 치료하는 병원은 첫 번째가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백혈병, 혈액암 쪽에서 이걸 한번 인체 시험 적용을 했었고요. 두 번째, 안세병원 비타민 클리닉. 여기에서는 위암, 대장암 등 고형암으로 한번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대한가정의학회 비타민 연구회 등에서는 비타민 등 영양물질로 질병을 예방 치료하는 방법을 연구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이 둘째 줄 저혈당증은 당뇨병과 정신질환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걸 많이 다룰 거예요. 여러분 감정 조절 못하는 거요. 정신병이고 그 정신병의 원인이 영양 문제에서 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7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7페이지. 네, 프롤로그 보시면요. 첫째 줄 미국 상원 영양 문제 특별위원회 5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보고서. 하나의 문명사적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그 문명사적 자료 평가가 이 책입니다. 인류의 문명학적으로 되게 가치 있는 보고서라는 거 이게 5,000페이지. 엄청난 이 책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엄청난 책을 읽고 계시는 거예요. 둘째 단락의 영양문제위원회는 활동을 개시한 초기에는 기아 문제.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전쟁 이후에 70년대에 가난한 난민들이 많이 유입이 돼서 기아, 배고파서 죽는 기아 문제 때문에 영양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그 밑에 줄에 즉 보시면 식생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점차 더 깊숙이 조사해가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의 증명. 그 놀라운 사실이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영양 문제로 인한 감정 기복, 정신분열증이 나왔다. 그래서 지금 또 여러분 뭔가 말을 하려면 꼭 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들이 어린 날부터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감정세포가 뉴런이 잘 자라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감정 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영양을 잘 섭취를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8페이지에 보시면 동그라미 칠게. 지방 동그라미, 첫째 줄 설탕 동그라미, 소금 동그라미. 얘 지나친 섭취. 자, 그래서 둘째 줄 끝에 보시면 심장병, 암, 뇌졸중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방, 설탕, 소금 대량으로 들어가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케이크, 빵 이런 거 많이 드시면 감정 조절 못 하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 셋째 줄 끝에 보시면 2년 동안 조사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2년 동안 조사했고요. 요거 표기해 보세요. 과거 150년 동안에 행한 영양 문제에 관한 심의의 총량보다 훨씬 많은 것을 연구했대요. 2년 동안 연구했지만 150년 이상의 식습관 자료를 다 연구했대요. 이 책에. 엄청나죠? 그래서 아래에서 셋째 줄에 보시면요. 영양문제위원회의 조사 범위는요. 19세기 말부터 오늘은 1970년 후반을 말하는 거고요. 이러기까지 북미, 그러니까는 유럽과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말하는 건데요. 서양을 말하는 거, 서양의 식생활의 변천과 질병과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추적했고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위로 올려볼게요. 네, 필겨 보이시려나? 네. 그러니까 지리적이라는 거 아시아, 유럽, 뭐 호주, 뭐 오세아니아주, 뭐 아프리카 이런 걸 다 말하는 거 지리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뿐만 아니라 그 다음 페이지에 여러 민족, 뭐 한민족, 소수민족, 뭐 앵글로 섹슨족 이런 거. 그다음에 종교단체. 왜냐하면 수양을 하는 인도나 아니면 이제 수도승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종교단체 식생활의 내용까지 아주 치밀하게 조사 연구한 책이에요, 이 책이. 그래서 특정한 미국인에게만 맞춘 게 아니고요. 전 세계인에 다 맞춘 책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 이 보고서는 2년간 조사했고 150년간의 조사 자료가 집대성되어져 있는 문명학적인 중요한 사료예요. 이 보고서 2년간 조사됐고 150년의 조사 자료고 문명학적으로 중요한 사료입니다. 여러분 암에는요 특별한 게 아니고 암에 정말 인문학적 비즈니스예요. 인문학이라는 게 어려운 철학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인간의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는 비즈니스가 인문학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시면요. 금세기라고 다운되어 있는 거죠. 금세기 초, 20세기 초를 말하는 거. 이 책은 1970년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금세기 초를 왜냐면 이거 적어놓지 않으면요. 2000년대 초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세기 초는 20세기 초고요. 1년 동안 치료한 맹장염 환자는 불과 5사람이었대요. 이거 별표 한번 쳐보세요. 그러던 것이 지금은 1000명을 넘고 있고요. 맹장염도요.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식사에서 섬유질이 부족한 서구의 식원병이래요. 저희 남편도 12년 전에 맹장 수술을 했거든요. 그 사람이요. 과일 되게 좋아하는데 과일 좋아하면 식이섬유 많을 것 같죠? 과일 좋아해서 당뇨 전구증 걸렸거든요. 과일에는 식이섬유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과일을 좋아하지 않는 저는 맹장이 아직까지 괜찮은데 과일만 먹은 우리 남편은 맹장 수술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맹장이 약간 아프려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 쓰레기가 있는데 봐봐요. 수세미가 같이 들어가야지 맹장에서 정리가 돼요. 수세미가 바로 뭐예요? 식이섬유. 그게 없으면 맹장의 쓰레기통이 다 찾아가지고 이게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세미인 식이섬유를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단락의 둘째 줄 끝에 보시면 미국은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파산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거 별표. 미국의 의료보험 수가가 비싼 이유예요. 적어보시겠어요? 미국의 의료보험 수가가 비싼 이유.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 간 교민이나 유학생들 방학 때마다 한국 가서 치과 치료나 온갖 질병들 한국에서 다 치료해서 가죠. 약도 다 타서 가고. 왜냐하면 1970년대 이걸 조사했더니 우리가 감기에도 의료보험 적용이야. 당뇨에도 의료보험 적용이야. 뭐 이런 거 다 했더니 30년 안에 미국이 파산할 거라는 경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대요. 그래서 미국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 수가가 비쌉니다. 이 이유 프롤로그에 다 나와져 있어요. 이 프롤로그를 정확하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시면 네, 10페이지에 잠시만요. 네, 10페이지에
미국 분자교정의학회 학회장인 마이클 레저 박사는 식생활 개선이나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물질 투여만으로 이거 중요하죠 별표 정신분열증을 고치는 안 넘어갔어요? 잠시만요. 이게 화면이 오래 펼쳐놓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잠시만요. 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타민, 미네랄 투여만으로 정신분열증을 고치는 의학의 혁명적인 방법에 관한 증언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저희가 금요반에서도 하고 있는데 먹고 싶은 대로 먹인 음식이 당신 아이의 머리를 망친다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요즘 자폐가 많은 거 엄마의 뱃속에서 농약에 많이 노출된 아이들이 자폐로 태어나고 엄마의 뱃속에 양수가 오염됐기 때문에 아토피로 저희 아이같이 그리고 엄마의 뱃속이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태어나는 거거든요. 염색체 이상이라. 그런데 그런 아이들도 후천적으로 아이들이 신경세포가 발달하는 만 18세 이전까지 고함량의 영양을 먹이며 좋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다섯째 줄에 보시면 메가 비타민 요법. 우리가 맨날 감기 걸리면 안세르브라시 5알씩 하루에 3번씩 3일 드세요라고 하죠. 그거 아메이 약 팔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45년 전에 의과학 박사들이 말한 거예요. 메가 비타민 요법. 그다음에 신경 안정제를 사용하는 지금의 방법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다. 우리 감기 걸리고 어디 아프면 애들 수면제 투여하고 신경 안정제 주잖아요. 그거보다 메가 비타민 요법은 훨씬 더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저혈당증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데 마른 사람, 밥 잘 안 먹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저혈당증 걸리는 게 아니고요. 탄수화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저혈당증 걸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밥 때 되면 신경질 내요. 밥 안 먹는다고. 그게 저혈당증이에요. 저혈당을 고치면서 비타민, 미네랄 등의 뇌세포의 영양 대사의 균형을 조절하는 것이 메가 비타민 요법이고요. 정신분열증. 현대인들은요 정신질환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현대인들은 더 욱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 문제 잘 관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렇게 갈로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둘째 줄에 유방암, 대장암의 분포와 유사한 지리적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11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11페이지의 둘째 단락의 끝에 보시면 이러한 추세로 가다가 미국의 질병 때문에 다시 한번 나와져 있어요. 경제적 파산, 요거는 빨간색으로 좀 표기 한번 하세요. 경제적 파산할 것이며 심장병만으로도 미국 경제는 이토록이 될 거예요. 감기 이런 거 아니고요. 당뇨 이런 거 아니고 심장병만으로도 특정 질병 하나만으로도 미국은 파산할 거래요. 그래서 그 아래쪽에 공업 선진국의 의료비가 치솟는 이유, 건강 문제. 지금 우리나라도 의료보험 수가 다 올랐죠. 의료보험이 많이 오른 거 아세요? 왜 오른지 아세요? 대사질환, 과잉 칼로리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 때문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의료비가 치솟는 이유고요. 건강 문제를 의료산업의 의료에서 비롯된 거고 만약 건강 문제를 식사 개선이나 영양의 균형으로 돌린다면 엄청난 의료비 지출보다 행복한 생활을 위한 일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뉴트럴라이트 2년 이상 드신 분들 병원 안 간다 그러죠. 진짜. 여기 정말 우리 팀의 산증인들 여러 있죠. 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셋째 단락에 보시면 영양 문제의 결론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은 20세기 초기의 식사로 되돌아가자. 미국 20세기 초기의 식사는요. 찐감자 하나를 먹고 호밀빵 하나 먹고 그냥 야채 스프 먹고 이런 거. 근데 지금은 어때요? 피자, 뭐 햄버거 뭐 이런 거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의 둘째 줄 끝에 보시면 심장병이 25%, 당뇨의 50%, 비만의 80%, 암의 20%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대요. 잘못된 식생활을 바르게 개선하며 여기 마지막 단락의 둘째 줄 잘못된 식생활을 개선하시면요. 심장병 25%, 당뇨 50%, 비만의 80%, 암의 20%를 감소시킬 수 있고요. 그러면 밑에 나와져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의료비의 3분의 1이 절약돼요. 여러분 병원 다니시고 감기. 근데 나 유튜브에서 먹는데 왜 그래? 그저께 당중기 리더님도 그랬죠. 최소한 6, 7개월 이상 꾸준히 그리고 2년 이상 드셔야 돼요. 그리고 내 몸에 독이 채워져 있는 만큼. 그래서 삼다수 생수병에
여기 이 지금 제가 믹스 커피를 탔잖아요, 여러분. 이 믹스 커피를요. 만약에 저 1.5리터 생수병이 넣으면 제가 투명할까요? 뿌열까요? 뿌옇죠? 쟤를 투명하게 만들려면 이 믹스 커피를 넣은 물이 투명하게 되려면 생수병 몇 리터가 필요할까요? 최소한 저통 한 10통은 필요할걸요. 투명하게 보이려면. 그거예요. 내 몸에 작은 독이요. 깨끗하게 되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과 영양소가 필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요렇게 먹물이나 정말 이건 상식적. 저희가 뭔가를 더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상식선에서만 이해하셔도요. 최소한 뉴트럴라이트를 2년 이상 꾸준히 드시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12쪽에 보시면 분자 교정 의학이라는 단어를 이제 여러분들이 뉴트럴라이트를 공부하시면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분자 교정 의학. 그다음에 이거 별표를 쳐보세요. 전속적인 의사들 영양에 관한 무지는 영양문제위원회 조사 연구 과정에서 문제점 부각됐대요. 45년 전에 미국에서도 이미 의사들은 짓고 치료하는 것밖에 모르고 영양의 문제를 모르는 게 밝혀졌대요. 무식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다. 의사의 영양 무지로 미국인들의 병을 더 키운대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마지막 단락에 영양을 무시한 의학이란 생각하면 참으로 기묘한 의학이다. 그래서 의사들은 뭐라고 해요? 감기 걸렸는데 영양제 먹어도 돼요? 그러면 뭐라고 의사들? 안 돼요. 아니면 콜레스테롤 수치 낮춰야 되는데 이거 먹어도 돼요? 그럼 안 돼요. 막 그러죠. 왜냐하면 걔네들은 제약회사 약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죠? 네. 그 다음에 13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지난 2세기 동안 화학적, 물리학적 과학은 급속히 발전됐죠. 그래서 우리 70년대, 80년대를요. 저기 나랑 믿어님, 나랑 믿어님. 그 플라스틱의 시대라고 해요.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발달되어져서 지난 2세기 동안 그래서 화학적, 물리학적 과학은 급속히 발전되었고요. 이것은 의학적 사상에 아주 나쁜 부정적인 영향을 줬고 표면상으로는 의학이 대단히 진보되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밑줄 다 그어보세요. 장래에 언젠가는 때가 오면 20세기의 의학 역사는요. 의학의 암흑시대예요. 왜? 20세기의 의학은요. 다 백신을 놓게 분위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시면요. 의학의 암흑시대다. 이거 미국의 상원이요. 정치인들이 의과학자들의 보고서를 받은 거 이렇게 나와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둘째 단락에 보시면 이상하게도 병에 대한 20세기 사고방식은 마치 원시적인 부두교도가 뭐냐면 그냥 이단 종교들, 사이비 교도들 같다라는 말이고요. 부두교도들이 말하는 악령, 오늘날에는 그러니까 사이비 교다 왜 심심찮게 왕왕 뉴스 기사에 나오죠. 어떤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목사가 안탈해가지고 뭐 때리면서 기도했더니 애가 죽었다 이런 거 나오죠. 그 사이비 집단에서 하는 거. 그거랑 같은 거. 그래서 사이비 집단에서는 병 걸리면 귀신시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악령이 그러니까 감기 걸려도 귀신시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사이비 가시면 안 돼요. 오늘날에는 세균, 박테리아, 바이러스로 중갑되어 운이 나쁜 인간을 습격한 정뿐이다. 그래서 현대에 사는 우리들은 병이랑 건강한 신체를 습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컨대 그래서 병에 걸렸다라고 이제 우리가 관습적인 언어 표현을 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밑에서 셋째 줄을 보시면 파스텔의 개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병에 걸린 첫 번째 원인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고 병에 걸리는 사람의 잘못된 식생활 습관과 육체적, 정신적 긴장, 스트레스에 의해 저항력이 약해지는 까닭이라는 논리적 객관적 사실에 기초를 두는 것이고요.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그 최후의 단계에서 자연의 질서의 한 부분으로 살 수 없게 된 유기체를 다시 흙으로 환원시키기 위해 등장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불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세계사적으로 나와져 있는 거예요. 인간이요 태우면 한 줌 제로 간다고 하잖아요. 이것처럼 땅에 묻으면 인간이 분해가 되려면요 미생물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세균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원래 건강할 때도 공생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단락이 넘겨야겠네요. 네. 네. 둘째 단락에 보시면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그 최후의 단계에서 자연의 질서의 한 부분으로 살 수 없게 된 유기체를 다시 흙으로 환원시키기 위해 등장하는 것이고요. 자연의 법칙입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우리들의 생활 주변에 언제든지 존재하고 우리 몸속에도 늘 잠재해져 있어요.
그래서 같은 해산물을 먹어도 누군가는 배앓이를 하고 누군가는 괜찮다고 하죠. 잠재되어져 있는 유산균, 해균의 영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이 현대인의 식생활의 양식이 비자연적인 것, 햄, 베이컨, 뭐 이렇게 전락하였으며 암, 당뇨, 심근경색, 성인병 등 정신분열증까지 잘못된 식생활에 기원하는 식원병, 식원이라는 거 음식이 원인이 되는 병을 식원병이라고 해요. 식원병이라는 말은 음식이 원인이 되는 병. 음식이 원인 되는 병. 그래서 암을요 5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두는 이유가 5년 동안 식습관을 고쳐서 완치가 되면 졸업장을 주지만 5년 안에 재발하는 사람들은 수술했는데도 탕고기 먹고 수술했는데도 빵 먹고 수술했는데도 밀가루 많이 드시면요 암 바로 재발합니다. 아시죠? 질병과의 관계 어떻게 식생활 개선되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라고 해서 차례를 한번 밑줄 그어 보시겠어요? 15페이지에 단백질의 섭취가 늘어나면 암이 될 가능성 커진다. 26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에 26페이지에 육류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육류라고 적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소비자들을 만났을 때 바빴을 때는요. 목차만 이렇게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 밑줄 그어보세요. 저혈당증과 가정 내 폭력과 연관성. 네, 탄수화물을 과잉으로 나 탄수화물 많이 안 먹어. 밥 요만큼 먹어. 근데 사탕, 캔디, 쿠키, 음료, 달콤한 음료도 탄수화물이에요. 밥, 떡도 탄수화물이에요. 그런 거 밥은 안 먹는데 그런 거 많이 먹는데 그런 집들 가보면요. 대부분 엄마들이 애들한테 버럭 소리 지르더라고요. 비타민C 암 예방이 효과적인가? 밑줄 그어보세요. 암 예방하고요. 마그네슘이 심장병 예방하고요. 셀레늄은 암과 심장병 예방하고요. 셀레늄 옆에 중금속 배출, 그 다음에 동안 미네랄. 우리를 가장 젊어 보이게 하는 동안 미네랄이에요. 이것도 뒤에 나와져 있어요. 근데 적어보세요. 네, 중금속 배출과 동안 미네랄. 내가 나이보다 젊어 보이고 싶다 그러면 셀레늄을 많이 드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식품 첨가물은 필요한 악이죠. 그다음에 등교 거부증이란 식품 첨가물의 희생자래요. 애들 학교 좀 잘 안 가려고 하는 애들 있죠. 엄마 나 배 아파 학원 안 가려고 하는 애들. 여러분들 분명 집에서 미원이나 뭔가 많이 쓰시고 계실 거예요. 자, 미원이 들어간 김치를 많이 먹인다거나. 네. 그래서 보시면 15페이지에 성인병은 약이나 수술로 낫지 않는다. 맞아요. 성인병은 식원병이기 때문에 확인으로. 네.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현대의학은 성인병을 고칠 수 없다. 암의 90%는 식사나 화학물질이 원인이고요. 각 민족의 식생활과 성인병의 관계도 철저하게 이 책은 조사했다고 나와져 있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16페이지에 동물성 지방이 섭취율이 높을수록 심장병이 된다. 우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의 제목에 지방의 과다 섭취는 결장암과 유방암을 유발하고요. 지나친 알코올도 암을 증가하고 식물 섬유가 결장암을 예방하고요. 맹장 예방 또 적어보세요. 밑에 있네. 맹장 예방 식물 섬유 부족으로 오죠. 그 다음에 비만할수록 수명이 짧아집니다. 저희 다. 그 다음에 비만자는 심장 발작. 왜냐면 혈관이 막히니까요. 그 다음에 살이 찐 장수자는 없어요. 다 소식하는 사람들이 장수예요. 혈압 자동 측정기가 놓여져 있는 슈퍼마켓. 1975년도에 미국은 슈퍼마켓에 누구나 다 공짜로 혈압 측정을 할 수 있었대요. 그 말은 뭐예요? 고혈압이나 혈압 관련 환자가 45년 전부터 미국은 비일비재했다. 그래서 이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당뇨의 대중화라는 말이에요. 옆에다 별표 쳐서 이렇게 적어 보시겠어요? 슈퍼마켓에 혈압 측정기가 있는 건 되게 심각한 문제죠. 이거를 좀 당근. 네, 섬유질 부족이 당뇨병을 격증시킨다. 그 다음에 당뇨병의 감소 배경에는 항상 섬유질의 증가가 있고 저혈당증, 탄수화물 중독증을 유발하는 성진국의 잘못된 식생활. 우리 피자 한 조각이면 밥 된다라고 하잖아요. 크롬이나 아연 등 미네랄의 부족도 당뇨병 유발의 원인이다. 밑줄 한번 긋고요. 그 다음에 17조. 하와이 이주자 질병 유형도 있어요. 뒤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 143쪽에 별표 쳐보세요. 육류 단백질보다 대두 단백질이 내구력을 기른다. 즉 식물 단백질 먹으라는 소리가 이 책에 45년 전에도 나와져 있습니다. 이거 별표. 그 다음에 154쪽에 전쟁 경험자가 요절하는 원인은 영양 과다였다. 이게 뭐냐면 이 전쟁은요. 여러분 적어보세요.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깡통의 대중화가 되었대요. 그래서 깡통으로 인한 과잉 칼로리로 인해서 요절하는 사람이 많이 발생했대요. 책 내용이 다 나와요. 제 말이 아니에요. 158조. 왜 의사는 저혈당증을 눈치채지 못하나? 왜? 의사는 의학만 공부했지 영양학을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아연 부족이 인공 미네랄을 부채질한다. 그러니까 아연이 부족하면요. 자꾸 자극적인 라면이 되게 당기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아연이 부족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WX를 한 2, 3일을 하루에 3번, 4번 드셔야 됩니다. 아니면 저희 아연 있는 유산균을 하루에 2번 드시거나. 그리고 아연은요. 옆에다 적어보세요. 모성애. 망간이다. 망간. 아니에요. 아연은 그래서 아연이 부족하면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면역이 망가지죠. 단 것을 거부한 구니자키의 해녀들. 여기가 오키나와에 있는 마을인데요. 이 해녀들이 선진국 사람들이 가서 사탕 먹고 물속에 들어가세요. 그럼 물질하면 물에서 당 안 떨어져요 라고 했더니 이 해녀들이 그거 먹으면 근력이 떨어져서 그 잠수지를 못한다고 이 책에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도 뭐 이제 미팅 중에 사탕 먹고 왔는데 그거 먹으면 오히려 집중력이 더 떨어진대. 그거의 순간 집중력은 5분이래요. 이 책에 나와져 있고요. 값싼 동물성 지방이 많은 학교 급식. 그 다음에 176조. 어머니의 영양 교육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별표. 어머니의 영양 교육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몰몬교도에 대해서 나와져 있어요. 몰몬교도 여러분 이단인데요. 미국의 유타주라는 곳에 있어요. 유타주에서 사는 미국의 그 이단 교도들인데 일부 다처를 허용하고 무슬림들처럼 굉장히 산신령들처럼 이렇게 생활해요. 근데 의외로 이들이 이단 종교이긴 하지만 화학적인 걸 전혀 먹지 않다 보니까 이들이 장수하는 걸 밝혔대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시면 좋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30분이 되었는데 요것도 빨리 한번 밑줄 그을게요. 21조. 지금 구미 선진국에서 식생활 개선이 필사적이다. 그래서 구미 선진국의 식사, 현재 대한민국도라고 여기에 스폰서님 적으라고 있어요. 구미 선진국의 식사는 현재 대한민국도 해당이 된대요. 네, 그래서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단백질, 백설당,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등의 섭취 부족. 그리고 밑에 다스테출 끝에요. 칼로리원이 되는 영양소는 지나치게 섭취. 우리 칼로리원이 되는 거 음료수도 달달한 거 많이 드시죠? 근데 대사라는 건 여러분 몸을 소화하는 걸 말해요. 대사 질환이라는 건 소화 장애를 앓고 있는 거. 그래서 뚱뚱하신 분들이요. 더 아픈 이유가 몸에 소화가 안 돼서 온몸이 교통체증이 막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미량 영양소는 부족하고요. 섬유질 부족. 그래서 심근경색, 암, 당뇨에 걸리고요. 세소동맥이라는 거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번역 오류더라고요. 그냥 세동맥, 그러니까 작은 동맥, 작은 혈관의 동맥경화더라고. 세소동맥이라고 되어지는데 간을 셀자, 닭을 숫자. 그래서 작은 혈관의 동맥경화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그다음에 죽상 동맥경화는 우리 나랑 리더가 늘 말했죠. 혈관에 죽처럼 피가 껄쭉하게 있는 거. 죽상 동맥경화라는 건 죽처럼 껄쭉. 그 다음에 결장암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결장암은요 대장암을 말하는 거. 대장암의 다른 이름인데 똥포, 항문 있잖아요. 항문에서 똥포에 한 10cm짜리를 결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똥이 뭐라고 해야 되나? 왜 잔변감 있고 변을 봤는데 좀 덜 본 것 같고 시원치 않는 분들은 결장에 똥이 계속 차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거기에서 독소가 나와서 결장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욕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뭐죠? 그 비데로 자욕하는 거 말고요. 따뜻한 물에다가 엉덩이를 한 30분, 아니 30분 아니 3분이죠. 그래서요. 엉덩이를 3분 정도 넣고 자욕을 따뜻한 물에다가 하시면서 여러분 케겔 운동 꼭 하셔야 돼요. 케겔 운동을 자욕하면서 1, 2, 3, 4, 5, 6, 10, 1, 2, 3, 4, 5, 6, 10 이렇게 해가지고 180번을 세시면 3분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비뇨기과 의사가 추천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시면 22쪽에 반세기, 1세기 전에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단락 끝에 역설이라는 단어에 제가 동그라미를 찾는데 그러니까 가인 칼로리 시대에 영양 다들 우리 어쩌면 다 영양 그 뭐죠? 영양실조
영양실조 걸려서 우리 다 살찐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먹어서 살찐 게 아니고요. 비타민, 미네랄이 없는 우리 다 영양실조이기 때문에 다 복부 비만이고 다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네, 현대인들은 보이지 않는 설탕을 다량 섭취하고 있다. 네, 저희가 한 1분만 더 할게요. 현대인들은 보이지 않는 다량 섭취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카페 가시면요 바닐라 라떼 예를 든다면 카라멜 마키아토 이런 거 드시지 마세요. 진짜. 그냥 차를 드시는 걸 습관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23쪽에 둘째 줄에 금세기 초는 자꾸 말씀드립니다. 20세기 초예요. 자, 1대1이었던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섭취. 우리 어릴 때 삼겹살 매일 먹었나요? 한 달에 두세 번 먹었나요? 근데 요즘 애들 2, 3일에 한 번씩 고기 반찬이죠. 매일 고기 반찬이죠. 그래서 지금은 23대 1. 그러니까 23, 4일에 한 번, 그러니까 고기 안 먹는 날이 한 달에 하루 이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량이 훨씬 늘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 단락이 셋째 줄 끝에 보시면 건강 기하국이래요, 미국이. 건강하고 우량한데 기하. 기하라는 거 못 먹고 못 사는 거잖아요. 네, 경고하고 있고요. 마지막 단락에 총 칼로리 4분의 1을 설탕으로 충당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 미팅이 끝나고 나서 시중에 음료 한번 봐드릴게요. 여러분 시중 음료를 사 드시면요. 바당 액상이요. 26%, 27%예요. 자, 25%, 27%라는 거 다 이게 음료수 병이에요, 여러분. 이걸 4등분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4등분이 25%죠. 100%가 기준이면 이해되세요? 그럼 27%면 이만큼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료수에 반절 이상이, 반절 가까이가 다 설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한 캔만 마셔도 피가 뻘쭉해진다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잘 관찰해 보세요. 아이들요 시판 음료 먹이고 나서 1시간 안에 애들이 까칠해지고 징징거려요. 그리고 가공식품, 보이지 않는 설탕,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암살자래요, 설탕. 그래서 저희가 앞부분에 조금 설명할 게 있어서 그렇고 그 다음부터 다음 주부터 이거 한 달 안에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밑줄 쫙쫙쫙쫙 긁고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또 오늘은 저희 네, 요거를 종료하고요. 화면 공유 중지